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우리가 유추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4번 학교와 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겠다. 여기에 우리 초점을 둘 거예요.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면 여러분들이 딱 제일 처음 떠올리실 게 그거예요.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 SBCD 스쿨 베이스드 해가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모형이 떠오를 텐데 그건 시험에 나왔었죠.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또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학교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둔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 하냐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유연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결국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이 교육과정을 유연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세 가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는 것처럼 수업 운영의 다양화, 즉 교과목 시수 증가,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 자율성 확대, 온 오프라인 수업의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바로 번스타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번스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분류와 구조에 따라서 집합형 코드의 교육과정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분류가 속성이 강하냐 구조의 속성이 어떻게 강하냐 강한 분류 뭐 강한 구조 약한 분류 약한 구조 이런 것들로 교육과정 유형을 세분화시켰었죠. 그 중에서도 약한 분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고 약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나 교사나 이런 자율성이 더 많이 획득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계열성이나 논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거 교사가 원하는 것들이 잘 반영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게 통합형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으로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번스타인의 교육과정 사회학에서 가시적 교수와 비가시적 교수 그리고 집합형 코드와 통합형 코드 이런 것들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예를 들면 교사 집단 간의 협의를 한다거나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한다거나 집중 이수제를 해서 특정한 학년에 몰아서 한다거나 블록타임제를 통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거나 이런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요약해서 제가 간추려 놨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중요해졌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번스타인의 관점에서 뭐 어떤 코드에 해당되냐 적으면 되고 또 아니면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한다면 뭐 수업을 연계할 때는 블록타임제를 쓰고 학년군을 모을 때는 뭐 집중 이수제를 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관되는 게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렌줄리의 교육과정 압축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재학습자 심학습자들에게 일반 교육과정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교육과정 압축시켜서 그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 렌줄리의 교육과정 압축 혹은 심화 단계 모형, 심화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단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는 이런 번스타인 재구성 방법, 렌줄리의 압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동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아야 될 정의는 공동 교육 과정이에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시키려면 공동 교육 과정을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학교 간 연계해서 과목을 개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 여고 B 남고 C 남여고 학교가 근처에 모여있다고 쳤을 때 A 학교, B 학교, C 학교를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 즉 세 학교가 연계해서 그 수업을 열고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학교에서 이번에 담당을 했으면 B 학교, C 학교 학생 애들이 방과 후에 들어간다거나 토요일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을. 그러면 그걸 실제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표기가 되고 성적도 나오고
근데 단 공동교육과정 성적은 A, B, C, D, E로만 나오죠. 그래서 핵심은 공동교육과정 성적이 중요하다기보다 이 과목을 들었냐, 이수했냐, 안 했냐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거죠. 대학교에서 학점처럼. 그래서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을 이제 아이들이 이동하기 번거롭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뭐 과학 실험 같은 교과목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론 설명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이론 설명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실험을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공동교육과정의 정의,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공동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될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중요하죠. 이게 활성화돼야 위에 본 것처럼 자율성을 만족하는 우리 유연하는 교육과정을 쓸 수 있다.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밖의 학습 경험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하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평생학습, 학력 인정, 그 다음에 뭐 학자문행제, 학습 계좌제. 어쨌든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제는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어떤 예를 들면 맞춤형 수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사회 입장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사회에서는 평생 교육을 낼 수 있고, 교육 과정 측면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공동교육 과정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렌줄리의 교육 과정 압축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교육 사회에서 번스타인 내용을 또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 재구성, 그리고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을 지역하는 이 방향, 여러분들 꼭 이 강의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중요하겠죠. 자, 이것으로 1차적인 내용을 마치고 그 다음 강의에서 뭘 볼 거냐, 여기 보는 것처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